지금부터 녹화를 좀 할게요.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초적인 실습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 사례를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고, 또 저번에 처음 실습을 했으니까 이번에 실습을 완전히 익힌다는 측면에서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PSS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PSS가 실행되면 우선 그 처음에 뜨는 팝업 창은 닫아주시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엑셀표를 하나 드렸잖아요. 이 표를. 이게 이제 막 그대로 따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파일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엑셀 파일 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이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시면 시트가 하나짜리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시트가 두 개입니다. 그죠? 엑셀 파일 자체에 시트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두 개가 힘들어서 우선은 이 시트 1 그대로 하면은 불러와질 겁니다. 이렇게 쭉 불러와졌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단위가 안 맞는 거니까 저희가 수정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변수 보기에 들어가서 그냥 편의상 저를 따라고 하시면, 각도는 그 소수점 자리가 없었고요. 유물번호 마찬가지고 명목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체대경, 동고, 동체대경고 이 세 개는 소수점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1도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적, 지역, 단계는 명목형이고, 그 아래에 동고, 동체대경고 뭐 이런 것들은 소수점 두 자리로 계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보기로 다시 가면 우리가 원하는 수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자료를 계측을 하고 여러분들 그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면 대충 상관관계 있을 것 같은 것을 느낌이 오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하지만 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도 상관관계 있을 수 있으니 이 방법은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보고 싶은 것을 하는 방법이 산점도를 그리는 것인데, 그래프, 그 다음에 레거시 대화상자 하면 여기 산점도 있지 않습니까? 산점도에 가시면 여기 여러 가지 산점도가 있는데, 행렬 산점도를 클릭을 하시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기준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이 행렬 변수에 자기가 넣고 싶은 그 계측지 변수들을 다 집어넣으면 자기들끼리 다 결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한번 넣어 볼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각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동체대경 집어넣고, 구경은 나중에 다른 데 쓸 일이 있어서 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고 집어넣고, 동체대경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동고 집어넣고, 동체대경과 동고, 동체대경과 동고 이겁니다. 이 아시죠? 동체대경, 동고, 동체부의 형태를 말하는 것. 잘못됐고, 동체대경, 동고를 행렬 변수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고와 동체대경고, 고고 있는 거죠. 동고와 동체대경고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꽤나 많은 이제 변수들이 들어갔죠. 뭐 하나, 둘, 셋, 6개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확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행렬 산점도가 그려집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 두 변수들은 상관관계에 없다라는 것을 얼핏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논문의 각도를 좀 중요시 여겼으니까 각도와 이 꽤나 강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죠. 뭐 메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강해 보입니다. 그죠? 요거 당연히 강해 보이고, 뭐 요것도 강해 보이고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도를,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고, 동체대경과 동고, 이 십자로 그어지는 이거지 않습니까? 동체대경과 동고는 이겁니다. 그리고 동고와 동체대경고, 빨간 거 두 개인 거죠. 이 동고와 동체대경고. 이제 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까봐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동체대경이랑 상관관계가 좀 강하게 있어 보이는 거, 뭐 다 있어 보입니다만 동고입니다. 그죠? 동고. 이건 어쩌면 이 중에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기가 커지면 동체대경도 커지고 높이도 커지니까 당연히 상관관계에 있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동체대경과 동고, 사실 이거는 비율의 속성인데 이 비율 중에 동체대경이 들어가 있는데 동체대경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체킹을 하면서 요거 다른 방법으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산점도나 뭐 상관관계나 혹은 뭐 상자도표나 한번 그려봐야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메인이었습니다. 각도가 다시 이미지를 떠올리면 각도가 이 동체부 형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다른 계측지들은 상관관계가 과연 있을까? 거기 좀 강하게 보였던 것이 동체대경과 동고, 그리고 동고 동체대경고, 이 두 개를 뽑아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 산점도가 아니라 이렇게 행렬 산점도 혹은 하나 이상의 산점도를 한 도면에 그리는 뭐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다시 산점도로 가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 산점도가 아니라 겹쳐 그리기 산점도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번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X축에 두고 뭔가 두 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각도가 X 변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각도를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뭐 저는 익숙해져서 Y 변수부터 넣겠습니다만 설명상 제가 X축에 넣는다 해서 이거 Y 변수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고 X로 당기면 됩니다. 그럼 X 변수 들어갔죠. 근데 이 X축에는 계속 나는 각도를 두고 싶은데 Y축에는 다른 것을 두 개 두고 싶다. 그래서 아까 그 관련 깊었던 게 뭐냐면 동체대경과 동고, 이겁니다. 여기 보이세요? 동체대경과 동고, 요거를 오른쪽에 넣으면 Y 변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X 변수 그대로 두고 싶으니까 또 각도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또 Y 변수에 들어갔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X 변수로 다시 옮기고, 그 다음 이번에는 동고 동체대경고, 이거를 Y 변수에 넣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못 따라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래서 확인.
확인하면 이렇게 X축의 각도가 그대로 있고 다른 두 변수에 의한 그 산점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죠? 빈 화면에 더블 클릭하면 편집창이 뜹니다. 이렇게 편집창이 뜨는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은 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선은 여기 요 보이죠? 전체 회기선 적합 추가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일종의 추세선 같은 거라서 회기선이라고도 하는데 회기선입니다. 회기선이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이용되는 회기 분석의 일종의 회기선인데 조금 더 기울기가 요게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고동체대경고가 조금 더 심해서 둘 다 양의 상관관계인데 이 초록색이 조금 더 강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잘 알고 싶으면 앞서서 그 수치를 이용해서 상관관계 분석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상관계수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를 보면 상관계수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죠? 이걸 끄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클릭을 해서 그죠? EMF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일러로 바로 복사 써도 되고 그게 가끔씩 안 될 때가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컨트롤 C를 다른 거를 한번 복사를 해서 그걸 기억해서 일러가 바로 못 잡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 이제 내보내기로 이제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나온 김에 알려드리면 내보낼 개체에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선택이라 되어 있고 여기 유형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뭘로 내보낼 수도 있고 뭘로 내보낼 수도 있고 난 필요 없다. 그래픽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유형에 확장 메타 파일 이거 EMF를 하면 그 패스가 일러에서 다 잡히더라고요. 다른 건 제가 다 안 해봤어요. PNG나 JPG로 하면 그냥 사진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따로 편집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바로 사진 파일로 저장해서 논문이든 어디든 쓰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옮겨와서 수정한 것입니다. 수정을 해서 뭐 X축을 조금 더 범례도 잘 넣고 실질적으로 바로 땡겨오니까 이게 조금 다닥다닥 붙어서 보기 안 좋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패스를 다 잡아가지고 조금씩 이동을 해서 간단하게 그냥 보기 좋게 한번 한 것이고 지울 건 또 지워야 되거든요. 원치 않는 패스가 따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상관계수는 이제 SPSS에서 상관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를 내어주잖아요. 보시다시피 상관계수가 0.829 저 위에 것이 아래 것이 0.789 둘 다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여기 기항에 있으니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통계학에서 0.5에서 0.8 정도는 강한 상관관계고 0.8 이상은 매우 상관관계, 강한 상관관계 이렇게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고동체대경고는 대단히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 각도와 그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동체대경고분의 동고 여기서 약간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두 별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별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계측 속성을 비율을 따져서 하나의 속성으로 만든 혹은 하나의 변수로 만든 것이죠. 그 이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끝나도 좋지만
이게 두 가지 별량, 그러니까 동고와 동체대경고라는 두 가지 별량인데 그 중에서도 뭔가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 별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 가설 혹은 전제로 두고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동체대경고와 동고를 하나의 변수로 두고요. 각각 동고와 동체대경고를 따로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면 같은 데이터에서요. 이 구경이 왜 변수에서 잘못됐나 보다. 그죠? 그래프 다시 레거시 대화 상자 아까 그 결과창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계속 이제 누적이 되니까요.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겹쳐 그리기 산점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다 뺄게요. 이거 각도가 중요했는데 각도랑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동체대경고분의 동고 그 비율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각도 빼두고 동체대경고분의 동고가 그 두 가지 계측치 중에 어느 것이 더 그 속성을 그 변수를 좌지우지하는 걸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X축에 동고 동체대경고를 놓고 Y축에 동고 동체대경고를 따로따로 놓으면 당연히 그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상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 근데 그 중에서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나올 거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X축에 동고 동체대경고입니다. 요겁니다. 동고 동체대경고를 여기 넣고 Y축에는 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같은 동고 동체대경고를 넣는데 이것도 X축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X축이 됐든 Y축이 됐든 그쪽은 하나만 하고 싶다면은 같은 걸 두 번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에 동체대경고 이렇게 넣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편집창으로 다시 가보면 하나 넣어보면 애매합니다. 그죠? 이게 뭐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하늘색 점이 꽤나 많이 퍼져져 있지만 근데 이 선은 여러분 무조건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 회기선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다고 해서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이 기울기도 비슷하니까 애매합니다. 여기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주세선이 없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 초록색이 더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기 방법인데 물론 상관계수를 구하면 더 좋겠죠. 상관계수를 구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아마 동그란 점 하나 더블 클릭을 해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방법입니다. 이 선을 선을 조금 점선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저기 변수에 이 동그란 점에 클릭을 해보시면 말뚝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말뚝 표시. 그래서 이거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지정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없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회기선 추세선인데 가장 적합한 선으로, 더 간단히 얘기하면 중간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거라는, 평균적으로, 평균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만 이렇게 갈 거라는 것인데, 이 선에서 굉장히 하늘색은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분산이 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 중심값이라는 데 클릭을 하고 적용을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보여주기가 좋다는 거죠. 같은 회기선이 있고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변수들의 계측치들이 퍼져 있는 정도가 누가 보더라도 밀집도도 초록색이 더 높잖아요. 이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초록색이 뭡니까? 동체대경고입니다. 동체대경고. 그래서 이 각도와 동체대경고분의 동고는 서로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동체대경고와 동고도 시간성 혹은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고, 그 둘 중에서도 이 수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동체대경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치로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 방법과 고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주자면 한 것이 결국 난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일로로 같은 방법으로 따왔습니다. X축에 동고동체대경고가 있고, 요거는 이제 실제 길이입니다. 길이가 되겠죠. 비율이 아니라 동고의 길이고 동체대경고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상관계수가 0.263이었어요. 이 동고는. 근데 동체대경고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97. 마이너스 이거 이제 마이너스를 제가 이제 생략한 것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0.297은 아까 0.297이었나? 뭐 여기 가깝거나 여기 가깝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하다. 그것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고고학 논문에서 상관계수 수치만 나타내는 것도 이해도가 어렵고, 뭐 그래프만 나타내는 것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복잡한 계측치들을 정말 많이 집성을 해가지고 복잡한 수식과 통계도를 보여주면서, 하지만 그것을 가독성이 떨어져서 안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매진말만 보자.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논문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죠. 계측치를 많이 쓰게 되면.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회의적인 느낌이 있어서 통계학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그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갈 만한 쉽게 가독성이 있게끔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대든지.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을 하셔서 조금 어필을 계속 하려고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점도를 했으니까 이건 뭐 상자도표만 한번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통해서 동체대경고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속성이다. 제작자들은 동체대경이 있는 바닥에서부터의 그 높이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고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토기 제작자들이 유물 제작자들이 센치 재감해서 만들었니? 그걸 무슨 계측을 해서 통계를 하니? 그런 거랑 이제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결론적으로 수치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자 도표를 할 건데, 상자 도표는 언제 쓰느냐 하면은 일단 뭔가 비교를 할 때 좋은 겁니다. 그게 유적이 됐던 시기가 됐던 지역이 됐던. 그래서 한번 해보겠는데, 여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리고 예로 들 것은 뭐냐면, 아까 잠시 나왔지만 이거였잖아요. 변환이랑 진환이랑 좀 다르더라. 유구정마다 다를 수도 있고 지역마다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두 개는 참 비교하는 것이 상자도표가 좋겠다. 근데 우선 육안으로 여기 봤을 때 가장 차이 나는 것은 같은 마지막 단계의 조합식 우각형 파수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ABC라는 속성이 안 맞다라는 거죠. ABC 속성이 뭐냐면 구경과 동체대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경과 동체대격, 이 차이 혹은 이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간적인 것을 먼저 이것만으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저게 시간성은 있을까? 라고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제가 1, 2단계, 3단계 큼지막하게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조합식 우각형 파수보를 집성을 했고, 여러분들도 다른 유무를 할 텐데, 구현부가 파손이 됐거나 동체대경이 이제 구현에 있는데 동체대경은 안 남아있고 이렇게 그 계측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도상 복원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계측을 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구경이 0인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구현단이 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깨졌다는 거라서. 근데 이게 상자도표에 예를 들면 구경과 동체대경의 비율을 구한다면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0이라는 수치가. 그래서 우선은 제가 할 것은 뭐냐면 이미 계산을 해뒀습니다. 이 구경 동체대경, 이게 뭐냐면 동체대경분의 구경입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동체대경분의 구경이라고요. 이 B 같은 경우는 1에 가깝겠죠. 그 수치가 이제 비율이 0.9도 1에 가까운 것은 거의 이제 구경과 동체대경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계산은 엑셀에서 뭐 수식을 넣으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변수 계산. 이 계산기에 보면 이렇게 뭐 넣고 이 계산하면은 또 열을 하나 만들면서 또 계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미 다 계산이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경 동체대경에 보면 계산이 안 된 빵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구경이나 동체대경이 하나가 계측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열을 이 행을 다 지울게요. 위에 또 있습니다. 그죠? 16, 17. 자, 그래서 16, 17, 30, 32, 37, 41 이렇게 해서 델키를 누르면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구경과 동체대경이 측정되지 못한 것은 지웠습니다. 지워서 이까지 손 들어보세요. 안 된 사람 가겠습니다. 그래프 상자도표 하겠습니다. 상자도표. 단순 상자도표를 클릭하시고 케이스 집단들의 요약값을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하면은 변수, 범주축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변수가 뭡니까? 구경과 동체대경입니다. 그죠? 구경, 동체대경 가정 아래 있는 것을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범주축은 뭐겠습니까?
이 구경과 동체대경의 비율이 시간성을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니까 범주축 뭐겠어요? 단계겠지.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단계에 제가 유물 번호마다 1, 2단계, 3단계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범주축이 이렇게 들어가면 예상컨대 1, 2단계와 3단계로 구분해 줄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려면 이 데이터에 변수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궁리를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그 실수라기보다는 그게 헷갈려서 분명히 난 단계 넣었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러는 경우는 이 데이터에 잘 못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인. 하면 이렇게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비슷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3단계에 이 수치가 더 올라간다. 중심치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이 분포도 이 상자가 올라간다. 다만 3단계는 그래도 이 상자 크기 자체가 크다. 여러분 상자 크기에 이 세로로 뒀으니까 이 사각형에서 높이가 작고 큰문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 상자 높이가 크면 클수록 분산이 더 크다는 얘기.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것을 가로로 뉘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피크가 중심치에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자만 선택하면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것의 도표 그 범주형 막대 옵션 이런 거 하면은 더 넣게 할 수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끔씩 이게 아마 문자 단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죠. 1, 2단계 개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약간 허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끄면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거 똑같이 이제 복사해서 결국 이제 제가 그린 게 이겁니다. 그냥 화살표는 폼으로 한번 넣어본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그려진다면 화살표를 계속 탁탁탁탁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고 계속 올라갔다. 이게 사람들은 착시를 많이 합니다. 화살표 하나 있다고 훨씬 더 큰 변화가 있다고 느끼니까 일부러 그것을 유도한 거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꾸며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꾸며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데이터 복잡한 개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개수는 넣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통계학적인 분석이든지 간에 n 이꼴 도대체 몇 개에 해당되는 거에 통계치냐라는 것은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친절하게. 그게 기본입니다. 통계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저렇게 그 구경과 동체대경의 비율이 바뀐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이나 유적이 다르면은 저것이 반영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저 많이 해봤자 익숙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런 식으로 보여줬어요. 변환 전체랑 신대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하게 차이 나는 것은 변환에 있는 도항리 유적과 신대리 유적이었고 같은 변환에 있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낼 수 있는데 같은 변환에 있는 도항리와 다호리를 보여주면서 같은 변환은 역시 비슷하네. 이렇게 하면 조금 효과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겁니다. 이게 보시면 요 정도 겹치면서 차이가 있는데 이때는 1,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면서 구경과 동체대가 크게 바뀐다라고 얘기됐는데 이때는
이런 차이가 비슷하라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과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이건 뭐 허와 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논문을 쓸 때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제 약간 구식으로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시트 계속 새로 만들어가면서 했던 것이고, 한 번에도 다 볼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이용해 볼 텐데, 자, 지금 여기에 신대리는 없습니다. 신대리는 없어서 같은 아까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데이터 가져오기 해서 엑셀 해서 같은 걸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그럼 똑같은 창이 나오는데, 아까 저희들이 했던 게 시트 1입니다. 이번에 이제 시트 2를 불러오는 거죠. 여기 클릭을 해서 시트 2 확인 하면 새로운 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제가 구경하고 동체대경 뭐 이것만 비교하려 했기 때문에 유물 번호도 없고 각도도 없고 나머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SPSS는 요 데이터 시트에서 통계가 가능한 것인데 우리 두 개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그 포맷이니까 자, 보세요. 유물 번호부터 이 빈칸이 끝이 아니고 끝에 더 있습니다. 구경, 동체, 대경까지 이거를 컨트롤 C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이걸 내리고 아까 우리가 막 했던 거 여기 유물 번호 49번 있죠? 49번이 마지막인데 여기에 컨트롤 V 이를 하면 신대리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이 모든 메뉴를 통달하고 있지 않고 다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는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클릭을 해보면서 이거 왜 안 되지? 좌충우돌하면서 몸에 익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매끄럽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좌충우돌 많이 하고 틀린 적도 많았어요. 이 그래프가 안 그려진 적도 많았고, 그래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제가 가이딩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책을 사보던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자, 됐죠? 다 됐나? 운비됐나?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림으로써 나는 이렇게 응용을 또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까지 안 한 겁니다. 안 한 건데 그래프에서 레거시 대화 상자 가서 상자 도표 갑니다. 상자 도표 갔는데 지금 제가 이제 비교하고 싶은 것이 이건 지금 그러니까 신대리밖에 없어요. 원래라면 신대리, 뭐 경산, 임당, 뭐 전부 다 넣어가지고 많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변한 지역과 진한 지역을 비교해보고 싶기도 하고, 유족끼리도 비교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상자 도표에 여러 가지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수평 배열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수평 배열을 클릭을 하고 케이스 집단들의 요약값 정의를 하면 아까보다 좀 더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변수는 결국 똑같습니다. 구경과 동체 대경입니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배열의 경우는 많은 것을 넣게 되는데, 범주축이 아까 전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톡 하고 튀어나오면 되는데, 지금은 단계도 비교하고 싶고 유적도 비교하고 싶고 변환과 진환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장 작은 단위가 그나마 범주축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범주축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유적에 도항리도 있고 대성동도 있고 양동리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유적을 범주축에 넣는 거죠. 그럼 요까지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각 유적의 X축에 쫙 깔리고 각 유적의
구경동체대경 상자들이 막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됐어. 근데 나는 여기에 더해서 시간도 보고 싶다. 수평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상자를 2개 그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자, 범주축에 도항리, 대성동, 신대리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 상자 하나씩 있을 거잖아. 구경동체대경. 근데 거기에 상자를 2개씩 넣는 거지.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예, 그게 이제 수평 배열의 정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단계를 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걸 통째로 한번 쪼개고 싶다. 변환과 진환으로. 거기에 심지어. 거기에는 이제 이 패널 기준이라고 있는데, 변환, 진환 이렇게 그러니까 열이겠죠. 열이니까, 패널 기준열, 여기에, 뭐죠? 지역을 여기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뒤바꾸면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이해를 가실 겁니다. 그럼 그렸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자, 이걸 이제 뭔지 아시겠죠? 지금 구지로, 다우리, 대성동, 도항리, 신대리, 양동리 이렇게 돼 있고,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파란색만 있고 어떤 것은 초록색만 있고, 이런 것은 이유적에서는 1, 2단계나 3단계 둘 중에 하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진안 지역에도 구지로, 다우리, 대성동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 신대리만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러에서 지워준다든지, 혹은 또 진안 지역에 신대리 말고 임당, 팔달동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가 있으면 또 그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그냥 이제 최대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집창을 통해서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제가 어제 만든 것은 이겁니다. 양동리, 대성동 이런 것들은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다 패스로 잡혔을 테니까 일단 가져와서 다 지웠고요. 그리고 다우리 아까 원래 처음에 했던 거는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파란 거 1, 2단계, 초록색 3단계 이렇게 보여드리고, 진안 지역은 지금 신대리 하나밖에 없어서 신대리만 넣고 하면은 우선은 변환과 진안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이게 좀 유적 하나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단계로서 비교를 하려면 초록색끼리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우리나 도항리보다 신대리는 꽤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도항리랑 굉장히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또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 구경과 동체대경은 비율은 구경이 커진다. 사실 여기에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었으면 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더 좋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유적이 되고 여기 구경 동체대경이고 변환 진환이 있고, 이게 없길래 그냥 선을 하나 한번 그냥 넣어본 거고, 구별이 잘 되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출석부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 5명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5명이 부족하면 그 다음 시간에는 수업을 12시 반부터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표 시간 20분입니다. 실제 발표 시간은 15분이고요. 5분은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분명히 더 늘어질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나 모아서 이거 했어가 아니고 나 이거 왜 모았어? 이걸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한번 모았다. 그리고 이 기술 통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방법을 사용했다. 했더니 적어도 이런 결론은 얻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논문 발표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은 자료에 대해서 그 데이터만 분석해 보라는 것이고, 그 키스를 사용했으셔도 좋고 SPSS를 사용하셔도 좋고,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은 SPSS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셔도 좋고, 히스토그램, 상자도표, 산점도, 상관계수 등등. 이상입니다.